조금 전까지는 같이 있었는데 주변엔 눈보라밖에 안 보이고 사람 목소리도 안 들려. 살려주세요. 우와, 나랑 나이도 비슷한데 저렇게 어려운 문제를 술술 풀다니. 여기 다니는 아이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꿈을 이루기도 하고 기업인이 되기도 한다. 미나토도 열심히 하면 여기에 다닐 수 있어. 나는 미나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초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오늘은 부모님과 함께 동경하는 모로보시 재벌의 모로보시 학원에 견학을 하러 왔습니다. 저쪽에 계신 분은 모로보시님? 모로보시님을 보다니 운이 좋네. 존경하는 모로보시님도 보고 공부도 할 수 있다니. 나 여기 다닐 수 있게 열심히 할 거야. 그래, 기대하마. 조금만 공부하면 분명 들어올 수 있을 거야. 응원할게. 응. 모로보시님이 운영하는 학원에 들어오려면 학원 입학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야 한다. 그래, 열심히 하자. 나는 부모님의 기대를 짊어지고 열심히 할 생각이었다. 누구 덕에 이렇게 사는 줄 알아? 뭐? 얼마나 대단하시길래 월급도 쥐꼬리만 하면서? 말 다 했어? 너 어디 갔다 왔어? 당신이야말로 향수 엄청 뿌리고 매일 어딜 다니는 거야? 어느 날을 기점으로 부부싸움이 계속되었고 결국 아빠는 엄마와 나를 두고 집을 나가버렸다. 엄마와 나는 둘이서 살게 됐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미나토, 네 새아빠가 될 사람이야. 잘 지내보자. 엄마는 새로운 애인을 데려왔다. 야, 미나토, 안주가 떨어졌다. 좀 사와라. 시간이 너무 늦었는데요. 뭐? 쫑알쫑알 대지 말고 갔다 와. 엄마는 새 애인한테 푹 빠진 것 같았다. 엄마 애인 말이야. 형편없는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랑 끝내고 다시 아빠랑 결혼하면 안 돼? 무슨 말이니?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아빠는 얼른 잊어버려. 엄마. 얼마 뒤 둘은 결혼까지 해버렸다. 엄마 너무 변했어. 화장도 진해서 괴물 같고 화려한 옷에 독한 향수까지 다른 사람 같아. 이젠 예전처럼 지낼 수는 없는 걸까? 그래, 내가 모로보시 학원에 들어가면 엄마랑 아빠가 예전처럼 돌아올지도 몰라. 나는 실낱 같은 희망을 품고 열심히 공부했다. 그리고 시험이 끝났다. 결과는 언제 나오지? 입학 시험의 결과를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던 어느 날. 야, 미나토, 설산으로 등산 가자. 네? 이런 한겨울에 설사네요? 어떤 설산에 겁나 희귀한 고급 버섯이 있다더라고. 그걸 찾으러 가는 거다. 하나에 100만 원이나 한다고 해서 말이지. 하던 일이 망해서 엄청 손해보는 바람에 만회해야 하거든. 우린 가족이니까 도와줄 거지? 다짜고짜 나를 차에 밀어놓고는 엄청난 눈보라가 치는 설산으로 데려갔다. 새아빠의 머릿속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날씨 좀 풀리고 나서 하면 안 돼요? 이러다간 조난당할 것 같아요. 어석해로 왔다가 조난이라니 말도 안 되잖아요. 뭐라고? 꼬맹이 주제 어른들을 바보 취급하는 거냐? 빨리 찾기나 해. 네, 아무리 찾아도 버섯 같은 건 없다. 시간이 흐를수록 손이 얼어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게 되었다. 안 되겠어요. 지금 안 내려가면 위험해요. 돌아가요. 여기까지 와서 빈손으로 돌아가자는 거야? 그쪽은 절벽인데 위험해요. 뭐? 여긴 어디지? 아빠, 엄마, 살려주세요. 나는 힘껏 소리쳤다. 이런, 난 못하겠다. 나까지 조난당할 것 같다고. 어라? 미나토는? 그 자식 조난당했어. 우리끼리 구하긴 힘들어. 그럼 119에 전화해야지. 설산 구조는 돈이 엄청 많이 들 텐데. 그래? 그래, 일단 집에 가자. 엄마, 아빠,
어딨어요? 나 두고 가지 마요. 살려주세요. 주변엔 눈보라밖에 안 보이고 엄마 아빠 목소리도 안 들려. 너무 추워서 손발에 감각이 없어. 잠도 오는 것 같고. 살려줘. 아무나 좀 제발. 모로보시님 살려주세요. 이런 곳에 애가 있네. 얘 방금 모로보시님이라고 했지? 와, 아깐 잘못될까봐 조마조마했는데 다행히 무사히 집에 도착했네. 이제 와서 조난 신고해봤자 애를 두고 온 게 들켜서 우리가 잡힐 게 뻔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학교엔 아침에 일어났더니 없었다고 말해둘게. 그래도 귀찮은 자식 구실 좋게 내쫓았으니까 잘 된 거 아니야? 그러네. 이제 신경 안 쓰고 꽁냥꽁냥 할 수 있겠다. 여긴 어디지? 엄청 따뜻해. 눈을 떠보니 처음 보는 장소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다. 정신이 들어? 어디 아픈 데는 없어? 아바타? 우린 설녀야. 겉모습은 이렇지만 해치지 않으니까 안심해. 예뻐요. 나는 이 둘의 아름다움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다. 고마워. 아름다운 설녀들은 조난당한 나를 자상하게 돌봐주었다. 자, 옷 입자. 머리 말려줄게. 엄마랑 아빠보다 다정해. 마음 아파. 우리한텐 얼마든지 응석 부려도 돼. 자, 이제 밥 먹자. 우와, 맛있어 보여요. 너 주려고 만들었어. 뜨거우려나? 뭐야 언니, 음식이 다 얼었잖아. 예쁘면서도 허당미 있는 이 설녀들 덕분에 나는 점점 힐링되었다. 여보세요? 미나토 학생 보호자분이신가요? 모로보시입니다. 모로보시님? 어쩐 일로? 미나토 입학시험일로 연락드렸습니다. 기준에는 조금 미달되지만 시험을 볼 때마다 계속 노력한 흔적이 보여서요. 미나토를 저희 학원에 입학시키고 싶습니다. 네? 미나토가요? 꼭 갈게요. 미나토가 모로보시 학원에 들어가면 부모 미래도 보장받는 셈이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설명의 일자에 맞춰서 연락드리겠습니다. 면담도 진행하고자 하니 미나토와 함께 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됐어. 미나토가 모로보시 학원에 들어가게 됐다고. 우린 팔자 폈어. 진짜? 그럼 미나토 찾으러 가볼까? 온통 눈밖에 없네. 이러면 찾을 수가 없잖아. 좀 더 열심히 찾아봐. 미나토. 당신들 애 찾고 있는겨? 네, 맞아요. 초등학교 2학년 남자인데 혹시 보셨나요? 그 앤지는 모르겠지만 근처 산정에 남자애가 있는 걸 봤다. 진짜요? 아저씨 감사합니다. 미나토, 엄마가 계속 찾았잖니. 미나토, 네가 없으니까 삶이 지옥 같았다고. 이제 집에 가자. 2주 동안 신고도 안 하고 수색대도 안 불렀으면서 각장했다고? 어디 한번 당신들도 2주 동안 눈보라치는 설산에 갇혀봐. 뭐야 이 괴물들은? 이게 무슨 일이야? 이 꼴은 눈사태에서 살아 돌아온 것 같은데 나중에 치료비 청구해야겠어. 너 2주 동안 무단 결근했으면서 회사에 잘도 나왔겠다. 네? 너 때문에 형사가 와 있다고. 당신이 미나토의 새아빠 되는 분입니까? 서까지 같이 가주셔야겠습니다. 예? 얘가 아니잖아 이 인간아. 반말 말고 따라와요. 네. 새아빠는 경찰에 연행되었고 정말 혼쭐났어. 그래도 미나토가 살아있으니까 이제 내 팔자도 폈다. 곧 부자 될 거니까 명품이라도 사러 갈까? 어? 뭐지 이 시선은? 미나토의 엄마 되십니까? 서까지 같이 가주셔야겠습니다. 네? 저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요?
설산에 2주 동안이나 아이를 방치해둔 건 잘못이 아닙니까? 아니, 그게... 서에서 천천히 들어보도록 할까요? 잔말 말고 따라오시죠. 엄마도 경찰에 연행되었다. 힘들었지? 이제부터는 우리가 널 지켜줄게. 선녀들은 날 끌어안고 그렇게 말해주었다. 하지만 계속 신세질 수는 없어요. 저는 인간이고 학교에도 가야 하고. 그건 걱정 안 해도 돼. 우리도 평소엔 인간 모습으로 살고 있어. 가끔 이렇게 산에 와서 산을 관리하지만 말이야. 계속 산에 있으면 재미도 없거든. 우리가 인간일 때 지내고 있는 곳에서 너도 같이 살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말하고 나를 데려온 곳은 여긴 모로보시 재벌이잖아. 맞아. 우리가 인간 모습일 땐 모로보시 재벌에 살면서 메이드 일을 하고 있어. 이미 모로보시님께 너에 대해 얘기해놨으니까 괜찮을 거야. 미나토, 어서 오렴. 모로보시님? 제가 감히 여기서 살아도 괜찮을까요? 물론이지. 넌 이미 모로보시 학원 원생이기도 하고 말이야. 네? 제가요? 잘됐다, 미나토. 열심히 했구나. 저희 엄마는 어떻게 됐나요? 널 방치한 혐의로 기소돼서 실형을 선고받았어. 당분간은 거기서 머리 좀 식히고 있을 거야. 엄마... 여기엔 너랑 사정이 비슷한 아이들이 많이 살고 있어. 그러니까 속에 쌓아두지 말고 얘기해. 그럼 마음 정리가 좀 될 거야. 와, 낯설어. 왜 이 두 사람은 늘 내 침대에서 자는 거야? 좋아해? 아, 귀여워. 이쪽 귀도. 그만해. 그런 식으로 날 좋아하지 마. 내일은 학원에서 중요한 걸 배우는 날이라고. 자야 해. 즐거워 보이네. 나도 끼고 싶어. 모로보시님? 예이. 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이렇게 시끌벅적한 사람들 사이에서 우울해할 틈도 없는 날이 계속되기를. 이렇게 자유경쟁이 가져온 최적의 자원 배분을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데 학교 끝나고 뭐하지? 알바랑 동아리도 안 가는데.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피곤하다. 그러고 보니 피크민 신작 나왔던가? 집에 가면 밥 먹고 게임이라도 할까? 내 여자한테 손을 대더니 뭔 짓이야? 오해야. 아니 오해는 아닌데 진짜 몰랐던 것 뿐이라는 말씀. 응? 저기 싸움 났나? 몰랐다고 해서 될 일이면 경찰이 왜 있겠냐? 에이, 진짜 아파. 그만 다시 내 여자한테 손대지 마. 케이타 형, 뭐 하고 계세요? 미카미. 어떤 여자애가 남자친구 없다길래 선물도 막 사주면서 엄청 대시했거든. 알고 보니 저런 무서운 남자친구가 있었더라고. 그거 여우 같은 여자들이 자주 쓰는 수법이잖아요. 케이타 형, 요전에도 여자한테 속아서 빚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트러블 생기기도 하고 귀찮기도 한데 연애 같은 건 이제 그만하면 안 돼요? 그건 절대 불가능. 나한테 연애 빼면 시체라는 말씀. 게다가 나한테는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내랑 딸이랑 같이 사랑 넘치는 인생을 살겠다는 큰 꿈이 있다고. 에휴, 결혼 같은 거 해봤자 좋은 것도 없는데. 내 이름은 미카미. 무엇보다 자유를 좋아하는 남자다. 형 의견은 존중하는데요. 결혼해봤자 좋은 것도 없는데 책임만 지게 되잖아요. 결혼 반지 50만엔, 결혼식 300만엔, 아이 한 명당 드는 돈이 2,500만엔. 이 비용을 다 댈 수 있어요? 에이. 학교나 알바가 끝나면 먹고 싶은 걸 사서 보고 싶은 TV 프로를 보며 밥을 먹는다. 다 먹고 나면 실컷 게임을 하고 잔다. 이런 생활에 진심으로 만족하고 있다. 결혼? 아이? 나한테 그런 건 필요 없다. 아이가 태어나면 내 시간이 없어지잖아. 가족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휴일을 반납하고 노동하는 거 나한텐 딱 질색이다. 그래도 아이를 낳지 않으면 저출산화가 진행돼서 사회 구조가 무너지게 되려나? 아이를 갖고 싶은 사람은 마음대로 번식할 수 있는 제도라도 만들어지면 좋을 텐데.
응? 이 뉴스 뭐지? 남자한테 의지하지 않는 인공번식? 다음 날, 야, 인공번식 뉴스 봤냐? 반년쯤 지나면 보편화될 것 같던데? 합리적이고 좋지 않아? 아이를 갖고 싶은 사람은 결혼 안 해도 아이를 낳을 수 있잖아. 애초에 결혼이라는 제도는 엄청 비합리적인데다가 이해도 안 돼. 미카미는 또 난해한 얘기한다. 그래도 난 좋아하는 사람이랑 결혼해서 그 사람의 아이를 낳고 싶어. 그치. 아무래도 미혼모는 편견도 있을 것 같고 말이야. 이번 세기 최고의 발명이라고 생각했던 인공번식. 하지만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사회의 반응은 긍정적이지 않은 듯 인공번식은 일부 사람들에게만 한정적으로 행해지는 제도가 된다. 그러나 제도 도입 10년 후 인공번식이 다시 부상하게 되는 일이 생긴다. 뉴스 봤어? 인공번식으로 태어난 천재 아역 배우 말이야. 당연 봤지. 얼굴도 예쁘고 공부랑 운동도 엄청 잘한대. 그치만 걔네 엄만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별로더라. 그치. 그래도 그런 천재 같은 아이를 낳았으니까 어떤 의미에서 승자 아니야? 그치. 집에 가면 천재인 아이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아, 부럽다. 나도 뉴스 봤어. 여자가 원하는 정자를 골라서 이상적인 아이를 낳을 수 있으니까 부모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 얼굴은 물론이고 밤에 안 온다든가 가리는 거 없이 잘 먹는다든가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유전자로 조작할 수 있다나 봐. 나라에서 보조금도 꽤 나오니까 결혼 메리트는 점점 없어지고 있는 거네. 그렇네. 자기는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예전엔 하고 싶었는데 요즘엔 인공번식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게 됐어. 그래? 어라? 자기도 결혼 같은 거 관심 없는 거 아니었어? 누구랑 하는지에 따라 다르지 뭐. 너랑 결혼하고 싶어서 결혼 반지를 찾고 있다고는 말 못하겠다. 하지만 이제 사귄 지 3년이나 지났고 결혼도 딱히 이상하진 않잖아? 그 이후로 또 몇 년 후 결혼에 부정적이었던 내가 결혼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됐을 때쯤 인공번식은 이미 일반적인 선택지가 되었다. 내 상황은 어떠냐면 나 잘 생각해봤는데 역시 네 아이는 안 낳을래. 메리트가 없어. 아이가 갖고 싶으면 인공번식으로 내가 원하는 아이를 낳으면 되잖아? 잠깐만! 사랑 넘치는 가정은 아이한테 아빠는 필요 없는 거야? 우리 아이도 분명 귀여울 거라고. 인공번식으로 내가 원하는 아이를 낳으면 되는데 왜 내가 네 아이를 낳아야 돼? 결혼 생활도 그래. 다른 사람이랑 같이 사는 거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야.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싶은 거면 미안하지만 다른 사람 찾아봐. 잠깐! 가지마! 합리적인 점이 좋아서 사귀었던 여자친구에게 합리적인 이유로 차여버렸다. 내 유전자에는 매력이 없나? 뭐 그렇긴 하겠지. 얼굴부터 성격까지 전부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인공번식을 평범한 인간이 이길 수 있을 리 없지. 그래도 내 유전자는 필요 없다니. 나랑 5년 반이나 사귀었으면서. 어쩔 수 없지. 요즘엔 그렇게 차이는 남자가 산더미야. 원만한 부부관계야말로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도 이미 구시대적 발상이 됐고 말이야. 그런 건가? 그리고 내가 40이 지났을 무렵 유키라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회사에 처음으로 인공번식으로 태어난 아이가 들어와 내 부하가 되었다. 미안하지만 처음에는 외계인이랑 일하는 것 같은 기분이었는데. 미카미님, A 회사와의 계약 따냈어요. 계약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하루라도 빨리 회사의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상에, 벌써 우리 부서에서 제일 실적이 좋다고? 유키라는 평범하게 괜찮은 아이, 아니 평범보다 월등히 우수해서 대단한 아이였다. 인공번식으로 태어난 아이들은 금세 친근한 존재가 되었고 그들은 연예계, 스포츠계 등 각종 업계에서 눈부신 실적을 올려 인공번식의 인기는 더욱더 높아졌다. 이대로 나는 인공번식 아이들에게 뒤처져 고독사하게 되려나? 무서워. 더 늦기 전에 결혼 활동이라도 해볼까?
결혼하고 싶어서 왔는데요.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42살입니다. 직업은요? IT 기업에서 영업이랑 관리직을. 경력은 그럭저럭이네요. 불친절하네. 결혼 상대 조건은요? 가능하다면 25살에서 30살 초반에다가 초혼이면 좋겠네요. 아, 그리고 아이는 인공번식이 아니라 제 아이를 낳고 싶어요. 그쪽 아이요? 그쪽 스펙이나 보시고 다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저희 여성 유저분들은 인공번식이 아니더라도 비슷한 레벨의 정자를 줄 수 있는 남성에게만 관심을 두세요. 절대 당신 같은 사람을 고를 일은 없다는 말이죠. 하지만 저는 꼭 제 아이를 갖고 싶어요. 그렇게까지 말씀하신다면 알겠습니다. 등록비는 30만 엔 되겠습니다. 30만 원? 그렇게 비쌉니까? 그쪽 아이를 갖고 싶다면서요. 그럼 추가 요금을 내셔야 주선해주던가 하죠. 알았어요. 그럼 카드로. 진짜 황당한 시대가 됐네. 소수긴 하지만 결혼 상담소에는 연애 결혼을 위해 등록한 여성도 있었다. 하지만 어디 보자. 미카미 씨가 좋다고 말씀하신 여성분 10명 중 10명 모두 거절했네요. 왜? 뭐 때문에? 읽어드릴까요? 자기 스펙도 안 좋으면서 조건만 많아서 짜증난다. 전혀 매력을 못 느끼겠다. 이 사람의 아이를 낳을 바에야 인공번식을 하겠다. 감사합니다. 이제 됐어요. 이렇게 해서 나는 결혼하지 못하고 80살 할아버지가 되었다. 크리스마스인데 커플은 안 보이네. 옛날 크리스마스엔 노닥거리는 커플이 많아서 짜증날 정도였는데. 엄마, 이거 봐! 거꾸로 매달리기 성공했어! 우와, 우리 아들 멋지네. 엄마, 나 오늘 집에 가면 스튜 먹고 싶어. 알았어. 엄마가 진짜 맛있는 스튜 만들어줄게. 젊었을 때는 아이돌 보느라 바쁜 사람을 보면서 자유가 없어서 불쌍하다고 생각했는데, 혼자가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도 혼자가 아닌 선택지가 있기 때문이겠지. 인공번식이라는 제도가 나왔을 때 앞장서서 반대했다면 나도 지금쯤 내 아이와 손을 잡고 공원을 걷고 있었을까? 인공번식 따위 없으면. 미카미, 왜 그렇게 멍 때리고 있어? 케이타 형? 아까부터 이상한 말만 중얼거리더라. 여기는 반가운 스마트폰에는 인공번식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커플, 아이 동반 부부. 이 얼마나 멋진 광경인가? 에? 미카미? 거리에 사랑이 넘쳐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 미카미, 너 왜 그래? 그래, 나는 이제서야 인공번식에 관한 뉴스가 나오기 시작한 대학생 시절로 돌아온 것 같다. 미카미, 네 친구 중에 미팅에 관심 있는 애 없어? 오늘 미팅에 남자가 한 명 부족해서 곤란하다는 말씀. 그 미팅 제가 나가도 되나요? 엥? 물론이지. 너 좀 달라졌는데? 너도 혹시 연애에 눈을 띈 거야? 네, 케이타 형이랑 똑같이 귀여운 아내랑 딸을 만나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예이! 내 이름은 모로보시. 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재벌인 모로보시 재벌의 대표로 의사이면서 과학자이기도 하다. 그리고 취미로 사업도 하고 있다. 에린과 만난 것은 몇 년 전 접대 자리에서였다. 저분은 누구죠? 역시 모로보시님은 안목이 높으시군요. 저 아이는 이 근방에서 가장 인기 있는 기생 에린입니다. 에린을 데려와. 넵. 춤을 추고 있던 기생 에린은 쓸쓸한 듯한 눈빛이 인상적인 아이였다. 그 이후로 에린과 친해져 가끔 같이 식사를 하는 사이가 되었다. 에린의 부모님은 에린이 어릴 때 이혼하셨고 에린은 아버지 손에서 자랐다고 한다. 그녀의 아버지는 경마, 파친코 등 매일 온갖 도박에 빠져 사는 도박꾼이었다. 거기에 드는 비용은 에린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벌었다고 한다. 고등학교도 나오지 않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얼마 없다고 침울해 있는 그녀에게 나는 사업에 대해 가르쳐주기로 했다. 에린은 처음엔 좀 힘들어 보였지만
이해가 빨라 1년이 지났을 때쯤에는 자신의 회사를 차렸고 회사도 순조롭게 잘 운영되고 있었다. 그리고 현재 절세 대책이라 뭐 해보고 싶은 건 없어? 부동산 투자 같은 건 어떠세요? 실은 옛날에 빚쟁이한테 쫓겨서 공원에서 노숙한 적이 있는데요. 건너편에 지어진 얼마 안 된 아파트가 있었어요. 거기에 사는 가족이 멋져 보여서 언젠가 저도 그런 아파트에 살고 싶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거 괜찮네. 마침 모로보시 사유지에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에린이 건물주가 되어볼래? 그 즉시 우리는 아파트 공사 현장으로 갔다. 모로보시님 안녕하십니까? 잘 진행되고 있네. 네, 내년 봄쯤에는 완공되어 있을 겁니다. 그곳에 괴롭게 걷는 한 청년이 있었다. 에이, 망할. 오늘 생활비도 없네. 아침엔 신문 배달, 방과 후엔 카페 알바, 밤에는 이자카야 알바도 하는데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 종일 알바만 하는데도 돈이 없어. 내 이름은 유스케, 17살. 겉으로는 아픈 아버지를 부양하기 위해 알바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은 자기가 갖고 싶은 거 뭐든지 사줄게. 진짜? 나 가방 갖고 싶어. 네? 가방 같은 건 얼마든지 사주지. 사랑해 자기. 아프다며? 매일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도 고통스러울 정도로 너무 아프다며? 아프기는커녕 매일 도박이랑 여자에 빠져있기만 하잖아. 오, 유스케, 마침 잘 왔다. 돈 좀 줘. 이제 돈 없어요. 그렇지 않아도 이번 달 알바 얼마 없어서. 네가 비상금으로 3만 엔 모아둔 거 알고 있거든. 빨리 그 돈 내놔. 그건 제가 디스크 치료비로 모아둔 거라고요. 넌 젊은 게 무슨 엄살이야. 아버지가 하는 말에 토달지 마. 아빠는 그렇게 말하고 나를 때렸고 결국 비상금 3만 엔도 빼앗겼다. 아 맞다. 너 임마 알바 3개 정도로는 돈 부족하지 않아? 1급으로 주는 시급 높은 공사 현장 알바가 있던데 그거라도 해. 네? 어떻게 여기서 알바를 토해요? 아빠가 이래요. 맨날 여자랑 놀지만 말고. 뭔 소리야? 네가 태어난 건 내 덕분이라고. 이 자상한 아빠가 대신 이력서 내줄 테니까 열심히 해. 그리하여 안 그래도 하루 종일 알바만 하고 있는 나에게 일이 더 추가되고 말았다. 공사 일은 육체 노동. 디스크가 있는 나한텐 꽤 힘든 일인데도 할 수 없이 강제로 하게 되었다. 모로보시 재벌 건설타워 아파트라니 나랑은 평생 인연이 없는 곳이네. 대리석 목욕탕에 금사자가 달린 수도꼭지. 아, 부자들은 진짜로 이런 삐까뻔쩍한 수도꼭지를 쓰는구나. 내년 4월에 완공 예정인 아파트를 짓는 일이고 1급인데다 시급도 높다. 거기 신이 뭘 꿈을 대고 있어? 좀 더 빠릿빠릿하게 해. 네? 아빠는 내가 일하는 걸 감시하는 건지 자주 여자를 데리고 공사 현장에 왔다. 제가 우리 아들. 아, 아들. 근데 쟤 왜 저러고 있어? 불쌍하다. 나랑 다르게 머리가 안 좋아서 공부도 못했거든. 저런 일이라도 하는 수밖에 없어. 그러던 어느 날 나에게 운명적인 만남이 찾아온다. 야 신입, 한 번에 2상자밖에 못 옮기면 언제 끝날라고 그래? 죄송합니다. 바로 에린 씨다. 수고하셨습니다. 놀라게 해드려 죄송해요. 다치진 않았나요? 괜찮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 아파트의 건물주 에린이에요. 늘 고생이 많으세요. 고마워요. 에린 씨는 한마디로 말하면 천사다. 엄청 예뻤지. 왠지 좋은 향도 났고 예쁜 사람은 냄새도 좋다는 게 진짜였네. 예쁜 데다가 건물주라니. 나랑은 하늘과 땅 차이다. 드디어 공사도 막바지에 접어들어 점점 바빠지기 시작했다. 피곤하다. 오늘은 오랜만에 따뜻한 물에 몸이나 좀 담글까. 맞다. 오늘 아빠가 여친 데려오는 날이라서 집에 못 가지. 오늘 일당은 우편함에 넣어놔라. 그리고 오늘은 여친이 놀러오니까 넌 알아서 노숙이라도 해. 어떡하지? 매일매일 너무 힘들다. 그때였다. 건물주. 배고프죠? 사실 저도 아직 저녁 안 먹었는데 괜찮으면 저랑 식사하실래요? 네?
건물주인 에린 씨는 엄청나게 화려한 가게로 날 데려갔다. 이렇게 부드러운 고기 처음 먹어봐요. 천천히 드세요. 네. 제가 오해한 거면 미안한데 유스케 씨, 혹시 생활이 좀 힘들어요? 괜찮다면 저한테 얘기해 줄래요? 세상에, 여기서 일하는 것도 아버지께 생활비를 드리기 위해서였군요. 병원비까지 빼앗기고. 우리 모로보시님께 상담해봐요. 집 대박이다. 모로보시님! 이런 시간에 웬일이야? 저분은 누구?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유스케 씨예요. 실은 모로보시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모로보시님께 치료를 받아 내 허리는 금세 좋아졌다. 대박! 자식한테 알바를 4개나 시킨 걸로도 모자라서 여자친구를 부른다고 아들을 집에 오지 말라고 하더니 어이가 없네. 그러니까요. 어떻게든 해보자. 그리고 시간이 흘러 드디어 아파트 완공 전날이 되었다. 드디어 완공됐네요. 제 아파트. 감회가 깊지? 네, 꿈 같아요. 아, 모로보시님! 에린씨! 오랜만입니다. 또 근육이 붙었네. 네, 모로보시님께서 치료해주신 덕분에 몸이 가뿐해져서요. 일하면서 무거운 짐을 좀 옮겼더니 이렇게 쓸데없이 근육이 붙어버렸네요. 혹시 유스케 씨? 네, 그런데요? 마지막으로 봤을 땐 남동생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렇게 남자다워지다니. 맞다, 에린. 유스케도 열심히 해줬는데 식사 한 끼 대접하는 건 어때? 알겠습니다. 모로보시님의 말에 또 에린 씨와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에린 씨, 왜 그러세요? 몸이 안 좋으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랜만에 봐서 좀 긴장이 돼서 그런가 봐요. 보고 싶어서 여러 번 공사 현장에 갔었는데 이렇게 변한 모습을 보게 되다니. 저기 유스케 씨, 괜찮으시면 같이 아파트 구경하러 갈래요? 아파트 구경이요? 네, 저도 방을 하나 쓸 예정인데 유스케 씨 의견도 참고하고 싶어서요. 제 의견이 참고가 될진 모르겠지만 좋아요. 남자친구랑 살 건가? 그래서 나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싶다는 건가? 그리고 그 주 주말, 여기 D타입 방은 거실이랑 옆방이 이렇게 미닫이 문으로 방을 나눌 수도 있고 열어서 넓게 쓸 수도 있어서 편해요. 일하다 보니 나도 꽤 자세히 알게 됐네. 꼭대기층 뷰도 완전 최고죠. 캬, 좋다. 남자친구분이랑 둘이서 사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두 분이서 사시는 거면 이 투룸이 좋을 거예요. 각자의 방에서 서로 자기만의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요. 뭐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 남자친구분께 말씀하시는 편이. 남자친구가 아니라 그 유스케 씨요. 네? 처음엔 아버지 얘기를 듣고 제 처지랑 비슷해서 도와주고 싶다고 생각했었는데 점점 유스케 씨가 신경 쓰여서. 저 좋은 아파트에서 가족이랑 행복하게 사는 게 꿈이었어요. 언젠가는 유스케 씨랑 같이 이런 아파트에서 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아파트를 사달라고? 나 자기 말대로 취직도 했고 앞으로는 유스케한테 돈 달라고 하지도 않을 거라고. 요전에도 그렇게 말해놓고 몰래 유스케 돈 썼잖아. 그러니까 아파트 사주면 믿어줄게. 아파트라니? 내가 아파트를 어떻게 사? 자기야, 나랑 같이 예쁘고 좋은 아파트에서 같이 살고 싶지 않아? 아오이랑 동거? 아오이가 딱 내 스타일이긴 해. 게다가 아직 20살밖에 안 됐고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애는 못 만날 거고. 사줄게! 아싸! 몇 달 전에 운명적으로 만나게 된 아오이와 나. 성실하고 착한 아오이가 아들한테 돈을 달라고 조르다니 아버지로서 실격이야 라고 말했다. 나는 아오이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런 아오이의 간절한 부탁으로 엄청나게 열심히 준비해서 결국 1층에 있는 아파트를 샀다. 이제부터 장밋빛 미래다 라고 생각했는데 아오이가 사라졌잖아. 자기야! 아오이!
아파트를 계약한 다음 날 아오이는 홀연히 사라져 버렸고 연락도 끊겨 버렸다. 그래서 아파트를 팔려고 했더니 왜인지 아파트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져 있었다. 에이, 어떡하지? 팔아도 빚만 남잖아. 우리 아오이 못 보셨어요? 저 사람은 유스케랑 옆에 있는 미인은 누구지? 왜 이 아파트에서 나오는 건데? 유스케! 아빠, 왜 여기 있어요? 뭐 만난 김에 말씀드릴게요. 저 지금 이 아파트 꼭대기층에 살고 있어요. 뭐? 꼭대기층? 이 아파트 건물주인 에린 씨랑 사귀고 있거든요. 처음 뵙겠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사귀고 있어요. 이제 아빠한테 줄 돈은 없으니까 앞으로는 아빠 알아서 지내요. 미안, 가자 에린. 네. 그 후 아빠는 아파트를 팔았고 빚을 떠안은 채 살아가게 되었다. 하지만 이걸로 당분간은 여자랑 만나는 것도 질렸을 테지. 지금까지 계속 놀았으니까 어떻게든 알바라도 해야 할 거다. 아니, 이런 것도 모르세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일하면서 고생 좀 해봐야 된다. 초대해줘서 고마워. 실례합니다. 모로보시님, 아오이씨,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해요. 와, 멋지다. 뭐야, 유스케, 요리도 할 줄 알아? 뭐 집안일은 대부분 내 담당이니까. 얼마 전까지는 디스크를 참아가면서 알바하고 사는 것마저 포기하려고 했었는데 자기야. 지금은 이 행복이 계속되기만을 바라고 있다. 월반 제도. 이 제도에는 발달 단계에 맞춰 적절한 학습을 받아야 한다라는 사상이 깔려 있다. 월반한 아이들의 만족도는 높다. 한 조사에서는 월반한 아이 중 71%가 만족한다고 응답했고,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아이의 대부분은 좀 더 높은 학년으로 월반하고 싶었다라고 대답했다. 사회성 발달에 문제가 된다는 견해도 있었으나 현재로서는 월반이 사회성 발달에 악영향을 준다는 근거는 없다. 오늘 헤어스타일도 오케이. 색 있는 립밤 좀 바를까? 세라, 지각할라. 지금 가. 내 이름은 세이라. 여고에 다닌다. 담임 선생님 갑자기 아프셔서 그만두신다고 했지? 오늘부터 부담임 선생님이 담임을 맡는데. 부담임 선생님. 어떤 분이셨지? 맨날 안절부절 못하고 못 믿어온 선생님이었던 것 같은데 학생들한테 자주 놀림받는 이미지고. 그런 선생님이 담임이라고? 걱정되네. 오늘부터 제가 담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목소리 너무 작아서 안 들리는데요. 저기 선생님, 유리가 짜증난대요. 담임이니까 제대로 좀 하세요. 이래도 되는 거야? 뭐 어때? 나쁜 사람은 아닌데 카리스마가 하나도 없네. 여러분이 걱정하고 있는 건 잘 알아요. 그래서 새로운 담임 선생님이 오시게 됐어요. 여러분, 월반 제도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새로운 담임? 머리가 좋은 사람이 높은 학년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 정도는 알아요. 그렇죠. 월반에서 능력에 맞는 적절한 학습을 통해 인생을 빠르게 개척해가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새로운 우리 반 담임 선생님이 월반을 통해 세계 최연소 선생님이 되신 분이에요. 뭐라고? 당연히 당황스럽겠죠? 새로운 담임 선생님은 몇 살이에요? 그게 이미 와 계셔서 선생님께서 직접 설명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네요. 자, 들어와 주세요. 선생님, 들어오세요. 선생님, 저 여기 있어요. 와 계셨군요. 죄송해요. 잘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모로보시 선생님 경력에 관한 자료를 나눠줄게요. 애잖아. 생각했던 대로 모두 괜찮은 것 같네. 내 이름은 모로보시. 월반에서 4살에 대학에 합격했다. 딱 5살이 되었을 때 교사 자격증도 땄고 임용고시도 봤다. 월반 제도와 사회성 발달의 상관관계에 대해 알기 위해 평소에 관심 있었던 교사 일을 하기로 결심했다. 희망 부임지는 1에서 3지망 전부 여고로 했다. 여학생들과 친해지고 싶었기 때문이다. 근데 어떻게 친해지지? 선생님, 음흉한 얼굴이 됐는데요. 죄송. 이렇게 해서 5살인 모로보시 선생님과의 학교 생활이 시작되었다. 교과 담임이라면 또 몰라도 반 담임이면
우리 반 학생 전부를 케어해야 할 텐데 이제 우리 반은 어떻게 되는 걸까? 다음 진로 희망표 제출은 어떻게 됐어? 이전 담임 선생님께 이미 제출했어요. 에? 난 전달받은 게 없는데 한 번 더 제출해 줄래? 귀찮아요. 하지만 그게 없으면 진로 상담을 못 하는데. 선생님, 울지 마세요. 막상 학기가 시작되니 모로보시 선생님은 담임일이 힘든 모양이었다. 아, 진짜. 담임 선생님이 왜 울어요? 어쩌라는 거예요? 반의 리더 격인 유리의 주도하에 유리는 패밀리 레스토랑에 모였다. 유리는 예쁘고 카리스마도 넘쳐서 우리 반 아이들의 동경의 대상이다. 옛날 담임 울리는 거 재밌었는데 또 하고 싶다. 나는 진심으로 유리를 존경한다. 그러니까 얼굴은 엄청 귀여운데 그 선생님한테 내 미래를 맡길 수 있을까 싶어. 불안하기만 하다니까. 대학 못 가면 전부 모로보시 선생님 때문이야. 우리가 어떻게든 해야 해. 그래. 애를 괴롭히기도 좀 그렇고 말이야. 빨리 평범한 담임으로 바꿔달라고 해야겠어. 모두 유리와 같은 의견이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선생님이 필요하다. 그래야 또 괴롭힐 수 있으니까. 모로보시 선생님은 아직 식사 중이셔서 조례는 제가 대신할게요. 선생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무슨 일인가요? 모로보시 선생님이 저희 담임을 맡으시는 건 좀 무리인 것 같아요. 저희는 곧 수능도 봐야 하는데 미래를 맡겨야 할 담임이 저 모양이면 공부에도 집중이 안 돼요. 죄송하지만 좀 더 믿음직스러운 선생님으로 지금 당장 담임을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모로보시 선생님께서 유리 학생 앞으로 제게 맡겨두신 편지가 있어요. 네? 유리는 편지를 읽고 갑자기 동작을 멈췄다. 유리, 왜 그래? 이게 뭐야? 나 지금까지 부모님이나 주변 어른들은 계속 반대만 했었는데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스튜디오랑 음악 선생님을 소개시켜준다니 대체 왜? 유리 학생, 꿈을 포기하기엔 아직 일러. 계속 숨겨왔던 꿈, 이제부터 나한텐 마음껏 얘기해도 돼. 선생님! 유리, 부탁 좀 할게. 고마워. 좀 더 오른쪽으로. 네. 이렇게 해서 유리는 모로보시 선생님의 추종자가 되었다. 수학 수업 시간에는 모로보시 선생님을 안고 칠판에 글자를 대신 적어주는 일도 자진해서 하게 되었다. 모로보시 선생님께서 담임이 되시고부터는 세이라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해요. 감사합니다. 유리뿐만 아니라 학부모 상담에서도 부모님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저 사람은 뭐가 다른데 이번에는 왜 안 괴롭혀? 이런 거 하나도 재미없어. 나는 점점 불만이 쌓여갔다. 선생님, 불편한 거 없어요? 괜찮아. 그러지 말고 말해봐요. 그럼 나 좀 안아줘. 그럼 마음이 안정되거든. 귀여워. 선생님, 음흉한 얼굴이 됐는데요. 죄송. 우리 반 학생들은 정말로 순수 그 자체다. 우리 가문의 리서치 능력을 이용하면 학생들의 고민을 해결하는 건 간단하다. 모두 유리처럼 마음을 연다. 선생님, 저 수학 시험 만점이에요. 칭찬해주세요. 참 잘했어요. 선생님, 선물로 주스 가져왔어요. 자, 저도 선생님 안아보고 싶어요. 귀여워. 있잖아, 나 이불도 갖고 왔어. 점심시간에 낮잠 좀 자자. 급기야 점심시간은 교실에 이불을 펴고 같이 낮잠까지 자게 되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선생님, 알죠? 선생님은 우리 담임이기 전에 5살 아이예요. 그러니까 어리광 부려도 돼요. 좋아, 너무 좋아. 이제 그 부탁을 해볼까? 여러분, 담임으로서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 우리 반 학생 모두의 약점을 알고 싶어. 간지러워. 다른 선생님들이 보시면 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네. 재미없어, 짜증나. 담임은 친구가 아니잖아. 친해져야 할 대상이 아니라고. 그 여자처럼 정신적으로 막 괴롭혀서 학교에 못 나오게 해줄 거야. 그렇게 재미없어? 선생님이랑 둘이서 얘기 좀 하자. 이전 담임 선생님과는 아는 사이야. 뭐? 정말 좋은 분이지.
담임이 됐다고 말하면서 눈을 반짝거리던 게 기억이 나. 건강이 안 좋아졌다는 소식을 듣고 오랜만에 만났는데 얼굴이 다른 사람처럼 변했더라. 그래서요? 우리들을 원망한대요? 물론이지. 하지만 그분은 그렇게 몸이 안 좋아진 후에도 학생들을 걱정했어. 본인이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후회하고 있더라고. 난 그분이 대체 왜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건지 궁금해져서 교사라는 직업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야. 학생들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 다른 학생들에 대해선 쉽게 알 수 있었는데 세라는 어떻게 하면 마음을 열어줄지 잘 모르겠더라고. 부모님도 정말 좋은 분들이고 언뜻 보기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말이야. 공부도 잘하고 있고. 그래서 중학생 때 교우 관계에 대해서 조사해봤는데 이 남자애들한테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지. 이제 괜찮아. 네 사진들도 전부 돌려받았어. 여기 있었네? 같이 놀자.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 무슨 소리야? 그렇고 그런 사진 전부 뿌려버린다. 네 친구들이 그걸 보면 절교하자고 할지도 모르겠네. 진짜예요? 선생님. 그 후로 나도 다른 아이들처럼 모로보시 선생님의 추종자가 되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했다. 수학여행에서도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때 선생님, 그 사진 혹시 볼래? 그것은 다른 학교로 간 예전 담임 선생님이 학생들과 즐거운 듯이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무사히 복귀하셨군요. 노력 많이 했을 거야. 저 예전 담임 선생님한테 사과하고 싶어요. 혹시 편지를 쓰면 선생님께서 전해주실 수 있나요? 그래, 다른 아이들한테도 쓰라고 하자. 그리고 모로보시 선생님의 부임 마지막 날이 되었다. 저는 뒤처진 열등생이에요. 제 주변에는 대단한 사람이 바글바글 하거든요. 내일부터 또 그걸 새삼 깨달으면서 살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꿈과 마주하면서 자신이 믿어줘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지금 이 순간부턴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거예요. 선생님, 꿈은 뭐예요? 말해도 이해 못할걸? 왜요? 그리고 사실 거짓말을 한 게 하나 있어. 뭔데요? 난 5살이 아니야. 는 농담이고 사실 딱히 안겨있을 때 마음이 안정되는 건 아니야. 친해지는 데는 스킨십이 가장 좋으니까 무심코 어리다는 걸 이용해버렸지. 뭐야, 비밀 조직의 약을 먹고 작아졌다거나 뭐 그런 말이라도 할 줄 알았잖아요. 하지만 선생님 안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5살인 선생님이 열심히 하시니까 저희도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어요. 모로보시 선생님 절대 못 잊어. 그렇게 왁자지껄했던 교사 생활이 끝났다. 다음엔 어떤 일에 도전해볼까? 내 이름은 칸타. 고등학교 1학년이다. 나는 지금 동아리 친구들과 야구를 하고 있다. 나이스 피칭! 컨디션 좋은데? 이 정도면 지역대회 입상은 따놓은 당상이네. 구속이 별로인 것 같은데. 하체 무게중심이 문제인가? 내일부턴 하체 강화 운동을 더 해보자. 아, 고마워. 지금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즐겁게 연습하지만 내가 야구를 다시 하게 되기까지는 많은 일이 있었다. 중학생 때 딱 한 번 야구를 아예 그만둔 적이 있었다. 내년부터 수험생이네. 올해 많이 놀아둬야겠다. 매년 엄청 놀잖아. 일단 오늘은 오락실 갈까? 좋아. 칸타, 너도 갈 거지? 당연하지. 중2 여름까지는 이렇게 친구들과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냈다. 하지만 여름방학이 끝나고 갑자기 그것이 시작되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다들 준비하느라 못 들었나? 분위기가 묘하게 이상한 건 기분 탓이 아니었다. 뭔 일 있었어? 매니저, 오늘 연습 말이야. 야, 뭐야? 선배, 원바운드 캐치 연습해요. 갑자기 왜 이래? 무시당하는 거 눈치 못 챈 거 아니야? 겁나 둔하네. 갑자기 나를 무시하고 험담하기 시작했다. 나를 피해 다니거나 마치 그곳에 없는 사람처럼 취급했다. 동아리 활동에 나가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동아리 담당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께 상담도 해봤지만 네가 동아리 분위기를 어지럽히는 일이라도 한 거 아니야? 평소 행실을 돌아보고 반성하면 되지 않겠어? 나한테 동아리 활동에 관해서 말해봤자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담당 선생님께 말씀드려보렴. 나의 SOS 요청은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다. 시작은 동아리에서였지만 서서히 반 친구들에게도 무시당하기 시작했다. 야구부에서 들었는데
칸타 저 자식 따돌림 당하고 있는 것 같더라. 결국 학교도 가지 않게 됐다. 졸업 후 집에서 멀리 떨어진 하위권 고등학교에 도피하듯 입학했다. 다행히 아는 사람은 없었지만 따돌림을 당한 기억 때문에 친구를 사귈 엄두가 나지 않았다. 어라? 너 많이 제2중학교 야구부에 있던 투수 아냐? 날 알아? 나도 중학교 때 야구부였거든. 너네 학교랑 붙은 적 있어? 미안, 난 기억 안 나. 우리 학교는 엄청 약했으니까 그럴만도 하지. 야, 우리 친구하자. 하지만 너 야구부였으니까 야구부에 들어와. 난 이미 들었는데 투수를 찾고 있거든. 근데 나 이제 야구는 투구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건 아깝잖아. 그 애는 매일 나를 찾아왔다. 처음에는 짜증났었는데 어느덧 권유에 넘어가 야구부에 들어가게 되었다. 야, 지금도 재밌긴 한데 이왕이면 지역대회 나가서 상 타볼래? 그건 힘들지 않을까? 강호교만 나오는데. 아니, 이왕 할 거면 나는 진짜 열심히 해보고 싶어. 나도 중학교 때 날 무시했던 녀석들한테 복수할 거야. 나도. 그렇다는데 어쩔래? 할래. 나도 복수하고 싶어.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역대회 입상이라는 높은 목표를 내걸고 아침에도 방과 후에도 또 어두워진 후에도 계속 연습했다. 있잖아, 우리도 있으면 좋을 것 같지 않아? 뭐가? 매니저 말이야. 있으면 좋겠다. 그거 좋은 생각인데. 나도 매니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이렇게 해서 매니저를 구하기 시작했다. 야구부 매니저로 들어온 미호입니다. 잘 부탁해요. 완전 귀여워. 힘난다. 대환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2학년인 미호 선배는 예쁘고 인기가 많다. 그런 미호 선배가 매니저가 되어 부원 모두 의욕이 넘쳐나고 있다. 하지만 그건 얼마 가지 않았다. 뭔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네. 네? 매니저 말이야. 좋은 포지션 아니야? 요즘 잘한다고 소문난 야구부 매니저가 되면 좀 더 대접받을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재미없는 일만 하잖아. 게다가 너네 최악체 중에서도 최악이야. 연습 시합에서도 지기만 해서 부끄럽다고. 지금은 약하지만 그래도 모두 열심히 하고 있고. 재미없어. 일단 공놀이 매일 질리지도 않고 잘도 하네. 너네 못하니까 허세 부리면서 슬라이딩 같은 거 좀 하지마. 유니폼은 자동으로 세탁되는 줄 알아? 본성을 드러내고 우리를 깔보기 시작했다. 아마추어인 내가 보기에도 너희는 못해. 재능 없어. 이제 그만두는 게 좋을걸? 매일매일 우리들은 미호 선배한테 무시당했다. 그러다가 그렇게 형편없고 느린 공은 내 가슴으로도 잡을 수 있어. 라는 말까지 듣게 되었다. 선배는 우리를 깔보는 게 재밌는 것 같았다. 이번에는 괜찮을 것 같았는데 또 이렇게 되어버렸네. 역시 야구부에는 내가 있으면 안 되는 걸까? 나는 전염병 같은 건가? 친구한테서 온 거네.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 이제 야구랑 안 얽히고 싶어. 무서워. 싫어. 나 좀 그냥 내버려둬. 간타 자식, 오늘도 학교에 안 왔네. 역시 동아리 때문이려나. 중학생 때 야구부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트라우마가 된 거겠지? 간타는 솔직히 잘하는 투수라고는 할 수 없지만 진심으로 야구를 좋아하는 착한 애인데 이렇게 계속 우울해하면 어떡하지? 죄송합니다. 야쿠비 선배! 오랜만이다. 왜 그렇게 멍하게 있어? 고민이 있어서요. 그래? 라멘 먹으면서 얘기하자. 사줄게. 역시 야쿠비 선배는 통이 크시다니까. 야쿠비 선배는 미스터리야. 불량해 보이는데 공부 안 해도 성적은 좋고 운동신경도 터무니없이 좋은데 과시하지도 않고. 혹시 허당인 건가? 아야, 선배 다치셨어요? 아니, 우리 학교 야구부원 대신 시합에 나갔는데 너무 열심히 했나봐. 야구부원 대신이라니 선배 공 잘 던지시나봐요? 140km 정도야. 그냥 평범한 수준. 으아! 맞다. 야코비 선배는 운동신경이 초인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지. 그래서 고민이 뭔데? 저희 학교 야구부 투수 때문인데요. 저 야코비 선배, 그 칸타라는 녀석한테 투구 좀 가르쳐주세요. 자신감이 생기면 다시 야구를 시작할 거예요. 하지만 본인한테 그럴 마음이 없으면 안 되지 않아? 안 하고 싶다는 녀석한테 가르쳐줄 정도로 난 한가하지 않아. 하지만 매니저가 칸타 공을 보고 그렇게 형편없고 느린 공은 내 가슴으로도 받겠어 라고 무시했다고요. 진짜 잡으면 멋있겠다. 재밌겠는데? 마음 바뀌었어. 같이 연습해줄게. 오예, 감사해요.
공 스피드는 그럭저럭 적당하네. 우선은 기초 중의 기초인 캐치볼 먼저 해보자. 캐치볼이라니, 그걸 하면 구속을 올릴 수 있나요? 기초 중의 기초니까 소홀히 하면 안 돼. 오늘 내 상태나 부족한 점을 바로 알 수 있거든. 이번엔 평범한 투구랑 원바운드를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야. 아, 네. 다음에는 기술 단련이다. 넌 어떻게 던지는 걸 제일 잘해? 잘한다고 하긴 좀 그런데 스트레이트밖에 못 던져요. 스트레이트로만 던져도 괜찮은 건 초등학생 때까지야. 변화구를 못 던지면 안 돼. 변화구 공을 얼마나 낮게 던질 수 있는지와 공의 각도와 궤도를 파악하는 연습을 할 거야. 네! 다음엔 상체 근육 단련이랑 하체 강화 운동, 근력 운동, 달리기, 섀도우 피칭, 스트레칭을 한 세트로 해서 총 5세트를 하는 거야. 네! 나는 힘들었던 일을 잊을 수 있도록 열심히 했다. 친구가 소개해준 야코비 선배는 무섭고 엄하지만 절대 틀린 말은 하지 않고 믿음직스럽다. 그리고 야코비 선배의 투쿤 이후 반년이 지났다. 불렀으니까 와주긴 하는데. 나는 미호 선배에게 투쿤의 성과를 보여주고 싶다고 하며 불러냈다. 내 몸은 투쿤 덕에 몰라보게 근육이 붙어 꽤 괜찮은 비주얼이 됐다. 그걸 본 미호 선배는 나 없는 동안 근력 운동 좀 했나봐. 웃기기만 한데? 나를 붙잡기 위한 그 헛된 노력은 칭찬할게. 재능도 없으면서 빨리 좀 그만두지. 변함없이 무시했다. 그럼 제 투쿤 성과를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무시했던 건 정식으로 사과해주세요. 어차피 별거 아니겠지. 오기 전에 살짝 봤는데 진짜 별로였고 말이야. 좋아. 어깨도 괜찮아졌고 이제 힘껏 던져볼까? 그 공 내가 받아줄게. 글러브도 필요 없어. 이 가슴만으로 충분해. 아니, 그건 아니죠. 그러지 마세요. 받으시려면 글러브를 끼세요. 던질게요. 나는 있는 힘껏 공을 던졌다. 지금 내 최고 구속은 120. 놀랄만해. 간다. 있는 힘껏 던졌구나. 좋은 공이야. 보고 있냐 매니저? 에? 와라.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는지 가슴을 내민 채로 공을 받으려고 하고 있다. 진짜 위험하다고. 글러브는 왜 안 끼는 건데? 위험해요. 뭐야 이거? 구속이 이렇게 빨라졌다고? 글러브 잡을 시간 같은 건 없어. 이대로 가슴에 맞으면 난... 어때? 이제 좀 알겠어? 야코비 선배! 남의 꿈을 무시하지 마. 네 친구한테 들었는데 너 모델이 꿈이라며? 오디션에 떨어졌다고 열심히 하는 애들한테 화풀이 하지 마. 그래봤자 달라지는 건 없어. 방금은 진짜 큰일 날 뻔했다고. 공에 맞았으면 크게 다쳐서 모델도 못하게 됐을걸? 평생 남을 깎아내리면서 살았을지도 모르지. 전 선배가 괴롭히는 바람에 반년이나 야구부 활동을 못했어요. 하지만 미호 선배도 그 반년을 낭비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아직 우리를 무시한다면 저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저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멋있어. 뭐? 언제부터 있었어? 공 던졌을 때는 없었지? 언제 온 거야? 뭔 상황이야? 그 후 야코비 선배 덕분에 부원들은 미호 선배의 사과를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야코비 선배는 야구부 연습에도 나와 부원들을 가르쳐 주었고 봄에 열리는 전국대회에서 지역 예선을 돌파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했다. 야코비 선배 감사합니다. 야구 좋아하는 사람치고 나쁜 사람은 없어. 나는 말만 했을 뿐. 네 노력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야. 자신감을 가져.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때 이후로 미호 선배는 학교에서 가끔 보기만 했는데 가슴으로 공을 받으려는 바보 같은 모습을 다른 아이들도 알아버린 건지 야! 내 공도 그 가슴으로 받아주라! 학교에서 놀림거리가 되었다. 야코비 선배, 이번 경기 보러 와주세요. 그리고 한 판 이길 때마다 라멘 사주세요. 싫어. 엥? 통 큰 야코비 선배는 어디 가신 거예요? 내 이름은 타라. 반년 전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고 고양이 한 마리와 꽃집 주인인 오빠 콜피와 함께 살고 있다. 안녕. 오늘도 왔어. 와줘서 고마워. 안 그래도 오늘 예쁜 프리지어가 들어온 참이야. 화사한 분위기가 너랑 잘 어울릴 것 같다. 너도 참. 안녕. 오늘도 꽃 사러 왔어. 아우, 먼 데서 오시느라 힘드실 텐데. 그냥 너 보고 싶어서. 오빠의 꽃집은 우리 지역에서 유명하다. 저기요. 이 꽃다발 주세요. 네, 지금 가요. 오빠의 꽃을 사려고 일부러 먼 데서 오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오빠는 원래도 날 싫어했지만 자기가 마음에 드는 손님이 생기자 전보다 더 쌀쌀맞게 굴고
날 푸대접했다. 콜피, 보고 싶었어. 밀리야, 오늘도 왔구나. 나 만나서 좋아? 그럼. 밀리아는 매일 꽃집에 찾아오는 단골이다. 밀리아는 누가 봐도 오빠를 좋아하는 티가 났고 오빠는 그런 밀리아에게 순식간에 빠져들었다. 너 대체 언제 출가할래? 왜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너 같은 골칫덩이가 살아있는 거야? 징글징글하긴. 뭐라고 말 좀 해보시지? 너 그냥 고등학교 다니지 마라. 너한테 대주는 학비가 아깝다. 대학교는 내가 내주고 올게. 그 꼬질꼬질한 고양이는 갖다 버려라 좀. 이딴 집구석에 밀리아를 어떻게 데려오라고? 재수없게 여동생은 찌질하지 고양이는 꼬질꼬질하지. 동생이나 고양이나 더러워 죽겠네. 아이씨, 진짜 갖다 버리고 싶다. 조용히 안 해? 참, 매매 애호가 선배한테 물어보면 되겠다. 여보세요? 여동생을 팔고 싶어서 전화했는데요. 말이요? 전혀 못해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말을 아예 못하고요. 밋밋하고 우중충하고 재수없어요. 네? 말 못한다고 가격이 그렇게까지 내려가요? 일단 생각은 해볼게요. 애물단지잖아. 야, 너 비싸게 못 판다니까 말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잠시 베란다에 나가 있어. 물이랑 식량은 줄 테니까 가져가고. 기껏 여친 생겼는데 여동생 때문에 집에 못 데려오는 게 말이나 되냐? 잠시만 참아라. 골판지 상자, 소량의 물과 식량과 함께 베란다 바깥에서 살게 되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고양이마저 날 버렸다. 한 달 후 아이, 냄새. 살아있긴 한 거야? 버티고 버티다 살려달라고 할 줄 알았는데 말을 안 해서 황천길 간 줄 알았잖아. 야! 아이 젠장. 아우 냄새. 콜피 오빠는 여전히 벙어리에 약해질 대로 약해진 나를 보더니 날 어떤 곳으로 데려갔다. 야! 골피 아니냐? 오랜만이다. 웬일이야? 네가 동물보호소를 나오고. 부탁할 게 좀 있어서 얘 데려가서 알아서 처리 좀 해주라. 얘를? 아무리 봐도 여자애잖아. 여자애라니. 말 잘 듣는 순종적인 암캐일 뿐이야. 어떤 명령이든 복종하니까 네 마음대로 써. 오호라. 어떤 명령이든 다?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봐야겠는데. 보호소 담당자는 2달에 한 번 방문할까 말까고. 온다 해도 지하 창고에 숨겨두면 안 들킬 거야. 많이 허약해진 것 같은데 진짜 무슨 짓이든 해도 되는 거지? 그래, 너 마음대로 해. 그날부터 나는 개처럼 부려먹히며 하루의 대부분을 보호소 우리 안에서 보냈다. 우리 안에는 개, 고양이를 막론하고 몇십 마리의 동물들이 갇혀 있었다. 화장실 냄새 탓에 코가 삐뚤어질 것 같았다. 미쳐버릴 것 같았던 건 나뿐만이 아니었다. 가야하라. 의족을 찾구나. 괜찮아. 내가 있으니까. 내가 보호소에 있을 때 콜피 오빠는 오늘은 신나게 먹고 마시고 놀아 제껴야지. 저기, 요즘 집에서 파티 곧잘 연다. 떠들썩하니 좋지? 내가 파티하고 싶다고 하면 자리도 만들어주고 완전 사랑꾼이 따로 없네. 그 녀석이 베란다에 없을 뿐인데 이렇게 홀가분할 때가. 보호소에 갖다주기 잘했다며 내가 없어서 속이 후련한 듯 했다. 이리 와. 착하지? 맞아. 얘 무릎냥이지? 네 주인은 비싼 의족까지 달아줘놓고 결국 널 버렸구나. 버려진 처지끼리 잘 지내보자. 하지만 그건 내 크나큰 착각에 지나지 않았다. 의족을 단 고양이라면 여기 있을 텐데. 찾았다. 다행이다. 다친 데가 없어서. 이 고양이 주인이 그 사람이었다니. 모로보시님, 찾으시는 고양이가 얘 맞나요? 맞아. 미샤! 없어졌을 때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다행이다. 이런 데 있었을 줄이야. 찾아서 다행이에요. 화물선을 타고 이 나라까지 올 줄 누가 알았겠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도 있었나? 자, 집에 가자. 따뜻한 우유 줄게. 미샤? 안 됩니다, 모로보시님. 거기부턴 관계자 외 출입 금지 구역이라. 이건
우리 안에 여자애가 감금돼 있어. 다행히 나는 발견되었다. 미샤, 타라가 그렇게 좋아? 다행스럽게도 미샤의 주인인 모로보시님께서 날 집으로 데려와 주셨다. 부자임에도 착하고 인정 많고 좋으신 분이셨다. 상태는 좀 어때? 아주 좋아요. 모로보시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말이 많이 늘었어요. 메이드 업무도 제법 익혔고요. 그쵸, 타라씨? 어서 오십시오, 모로보시님. 그래? 잘 됐다. 오늘 모로보시님의 정장 다림질과 간식으로 먹었던 보리우슈도 타라씨가 담당했었어요. 이제 메이드 다 됐네. 자, 상이야, 이거 받아. 메이드복. 이제 우리 가족이야. 감사합니다. 예쁘다. 타라, 네 과거에 대해 차차 알려줬으면 해. 내 유년 시절에 대한 얘기와 어렸을 때 날 업신여기던 아빠와 오빠 얘기, 그리고 동물보호소에 들어가게 된 경위를 털어놓았다. 말해줘서 고마워. 그 오빠란 인간 손 좀 봐줘야겠군. 꽃집 오빠, 다음에 또 올게. 그래, 기다릴게. 저 여고생도 며칠이면 넘어오겠군. 내일 장미 꽃다발이나 안겨주면. 네, 콜피입니다. 스티브 씨, 안녕하세요. 매달 대량 주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저희 가게 꽃을 못 사신다니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잠시만요, 스티브 씨. 아니, 이게 뭔 소리야? 전화가 또 이번엔 또 뭐야? 네, 콜피입니다. 네? 계약 해지요? 그치만 매달 회사 접수처에 꽃을 교환해드리기로 했지 않습니까? 대체 이유가 뭡니까? 제발 그만! 뭐야, 해체 작업? 야, 말콤! 콜피? 여긴 웬일이야? 그건 내가 할 말이야. 멀쩡했던 보호소는 왜 헐어? 관리를 비롯한 여러 문제가 공론화돼서 모 재벌의 분노를 사서 싹 다 해고됐어. 그럼 내 동생은? 걔도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꽃집 큰손들이 하나둘씩 계약을 해지하네 뭐네 난리도 아니라고! 나 이러다 빚쟁이 되겠어. 어쨌든 당장 돈이 급한 상황이야. 궁여지책으로 걔라도 팔아치워야겠어. 네가 데려온 그 여자라면 어떤 재벌이 데려갔어? 뭐? 일하기도 편하고 좋은 직장이었는데 재벌 놈이 데려갔다고? 걔를 데려갔다는 재벌이 어딘가 했더니 모로보시 그룹이었어? 제법인데 모로보시 그룹이라면 돈이 썩어 넘칠 정도로 많을 거 아니야? 걔를 아예 헌상하겠다고 하면 사례금 정도는 받을 수 있겠지? 이래봬도 난 친오빠니까. 타라를 메이드로 쓰실 거면 오빠인 저한테 수수료를 내는 게 도리 아닙니까? 일리는 있군. 근데 당신 꽃집을 운영하는 걸로 아는데 요즘 장사가 잘 안 되나? 실은 아하, 갑자기 계약 해지를 당했다고 했던가. 풍문으로 들었어. 그걸 어떻게? 뭐 풍문보다는 내가 거래처에 새 제안을 내놓아서 그런 거긴 한데 이 상태로는 꽃집은 힘들겠어. 취업 준비 힘내. 동생을 동물보호소에 갖다 버리는 인간을 누가 고용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그 후 오빠는 꽃집 큰손들의 계약 해지로 인해 장사에 어려움을 겪고 결국 꽃집이 망해 빚더미에 앉았다. 새 일자리를 알아봤지만 동생을 팔아치우려 했다는 소문이 대중들에게 알려져 재취업의 길도 막혔다. 동생에게 한 짓을 반성하고 걔는 걔답게 주인님 말에 복종하도록. 알겠나? 이봐 너, 객사에다간 뒤처리도 귀찮고 우리 착한 타라가 걱정하길래 걔로서 받아줬더니 누가 인상국이래? 표정 안 풀어? 모로보시님, 학교 다녀왔음. 오빠? 소개할게. 오늘부터 애완견이 된 콜피라고 해. 하울리? 너한테 사과하고 싶대. 부끄러워서 오빠 노릇은 못하겠으니까 말 잘 듣는 개로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네. 그 무섭던 오빠가 개가 됐다고? 보기 좋다.
차례가 여태껏 오빠가 무서워서 말도 못 붙이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무척 편한 사이가 됐다네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잖아. 가자, 오빠.